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지입니다. 굉장히 거의 절대 아웃퍼폼하기 힘든 날이었어요. 따져보면. 삼성전자 없었으면은 삼성전자 참 힘든 가 있다고 아웃퍼폼하기 힘들어. 왜냐면 대부분 그걸로 가고 있었으면 아웃퍼폼이지만 절반 이상을 절반 아니었으면 아웃퍼폼하기 힘들어요. 시장이 2%나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건 한국 시장 기준은 급등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수준이죠. 그렇죠. 뭐 예견 되긴 했죠. 금요일, 월요일 날 우리 쉬는 동안 미국이 이때 동안 S&P 한 2% 올랐고요. 나스닥이 한 3% 정도 올랐으니까 그 반영해서 2% 정도 오르는 건 당연히 올라야죠. 마이크론도 4%대 올랐는데. 네. 근데 코스닥이 0.6%밖에 못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작다는 걸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가 막판에 한 5% 가까이 올리려고 하는데 이건 못 보던 흐름이네. 신기하다. 막 이랬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지켜봐야죠.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면 제가 보면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번 3분기 안에만 납품을 해도 3E 기준으로 3 말고 3E HBM 3E를 납품한다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납품하려고 인력을 100명 투입했다고 하잖아요. HBM 3E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납품이 중요하죠. 그렇죠. 수율 개선에 100명이 달려든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수율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컨트롤 핵심적인 장비를 도입을 새로 할지 모르겠죠. 아니, 장비는 도입 안 해. 제가 알아본 바람은 장비 도입 안 합니다. 장비나 다른 부품을 도입할 수도 있고 다른 검수 장비를 또 도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도입해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 사기가 만만치 않아갖고 쉽진 또 않아요. 예. 네,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고요.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코스닥에서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1조 1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대량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양이었고 선물도 어마무시하게 샀습니다. 거의 이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연하게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밸류업이 많이 급등한 건 아닌데 보험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이런 데가 3에서 5%씩 많이 상승을 해서 5월 2일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좀 세부안이 공개가 됐는데 모두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은 좀 외국계 순매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 한 이틀 동안은 지금 다시 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 정도 많이 올랐고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그냥 재미없었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건설발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또 전력기기랑 전선주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대원전선은 상한가까지 갔고요. 가온전선 15%, 대한전선 9%, 전선자만 붙으면 막 급등을 하는데 이 중에는 또 수출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 다 같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술들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거의 5%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3.7%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면 오늘 시장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웃퍼폼 한다는 게 하늘의 별따예요. 제가 보니까 누적으로 복리 수익률이 누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분들은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0%인 분들은 못 따라가. 수익 2% 이상 흐름을. 네. 그리고 오늘 좀 하락 섹터 중에서 화학 섹터에서 한국타이어가 오늘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1등이었죠. 네. 한우시스템 투자한 지 오래됐거든요. 한 2015년쯤에 20% 지분 매입을 해서 또 지난주에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해서 50% 대주주가 되면서 50%는 아니지. 50% 갖고 있던 사람한테 25%를 받아가지고 한 45% 좀. 거기다가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도 참여해서 네. 인수 후에 최종 지분율은 50.5% 정도입니다. 네, 아주 제대로 응징을 당했어요, 시장한테서. 좀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HBM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트렌드포스에서 일단 HBM 수요를 25년도에 또 추가로 2배 성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판매 단가는 최근에 또 협상 중인데 5에서 10% 또 상승을 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 기준으로는 HBM이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년도에는 2%에서 24년도에 5%, 25년도에 10%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2%에서 5% 올라가면 이제 3%밖에 안 올라가는 건데 매출 기준으로는
23년도 8%에서 24년도 21%까지 올라갑니다. 네. 빚 기준은 3%포인트 증가하는 건데 매출 기준으로는 13%포인트나 증가를 하는 거면 비싸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만큼 마진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비싼다는 거는 이제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는 거겠죠. 현재 지금 판매가도 DDR5 대비해서 HBM이 한 5배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수요도 좀 탄탄합니다. 24년도 HBM 수요 증가율이 한 200%대 정도이고 25년도엔 추가로 100%대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고성장이 계속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뭐 계속 쇼티지인 것 같습니다. 쇼티지죠. 네, 아직까지 쇼티지. 그래서 아까 올해 삼성전자 얘기할 때 올해 3분기 안에만 납품 소식이 있다면 프리미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만약에 1년 후 내년 이맘때쯤에 3E가 납품된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할인 요소예요. 아, 삼성전자요? 만약에 내년 이맘때 3E를 한다면 4E가 아니고 4가 아니라 3E를 납품하면은 그건 할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삼성전자 건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 MR 머프 방식 중간에 도입해서 반반으로 간다는 얘기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잠깐. 아니라고 했죠, 근데. 네. 근데 이제 컨콜에서 아니다. NCF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믿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나 그 어떤 소매 마인드가 있느냐를 계속 걱정하는 거죠. 네, 이거는 소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기 파운드리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잘 풀리면 너무 좋죠. 그게 통하면 좋아요. D램에서처럼 통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안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내년도에 분명히 하이닉스는 HBM4를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6개월에서 1년 뒤지면 이 반도체를 우리가 중국한테 계속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중국이 열심히 해서 뭔가 신제품을 딱 만들어. 그럼 우리는 그 내년에 나올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그 삼성 하이닉스 쫓아왔다고 딱 하는데 신제품 딱 만드는 순간 이 가격은 똥값 되고 신제품만 예전 최고가로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더 갱신되진 않잖아요. 물가 상승률 빼고는 항상 똑같잖아요. 신제품 가격은 비슷하고 신제품, 구제품은 되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그걸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맘때쯤에 3E 납품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거를 삼성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럼요. 원래 그게 원류가 삼성전자 아니야? 그거의 치킨 게임의 원류. 네. 네. 아, 원조. 그렇죠. 원조. 네, 원조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HBM에 400명 인력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HBM3E 요거 엔비디아 지금 당장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 퀄 이미 지금 테스트 중이고 한두 달 안에 결론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를 위해서 한 100명 투입하고요. 100명은 이제 TF로 100명 투입하는데 이제 네. 수율 개선에 많이 힘을 쓴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죠. 네, 그리고 HBM4 개발하는데 300명을 투입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400명이 그냥 뭐 신입사원 같은 인력이 아니고 네. 굉장히 좀 고급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지금 뭐 엔비디아 측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삼성의 그럼요. 수율이 빨리 올라오길. 그럼요. 네, 쓰고 싶어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빨리 좀 이 400명 분도 힘내시고요. 네, 받을 사람은 준비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HBM 관련주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계속 더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또 8억 달러 투자해서 엘라바마주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또 설립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가 한 세 번째 투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총 올해만 24억 달러 정도를 데이터 센터 신설에 투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미 연초부터 계속 다른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발표를 해왔는데 구글이 올해 한 35억 달러 투입한다고 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84억 달러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 5년 안에 오픈 AI하고 협업을 해서 또 초거대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라고 불리는데 요거에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합니다. 1,000억 달러면 130조 원이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앞으로 엄청나게 더 지을 거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전력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전력들을 지금은 쓰고 있을까를 보면은 지금 미국의 특히 이제 버지니아 쪽이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총 90테라와트/시 정도 전력량을 쓰는데 이 중에 가스 발전으로 하는 게 36%, 원자력 발전이 25% 정도인데 현재 가동률이 원자력은 거의 다 돌고 있습니다. 90% 정도고 가스 발전이 45%예요. 그래서 아직 가스 발전을 늘릴 여력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스 같은 연료를 이제 전지로 변환하는 연료전지 수요도 앞으로 좀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연료전지도 기존에 쓰던 전해액 대신에 이제 고체로 대체했던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라고 불리는데 요건 또
더더군다나 최근에 좀 부족한 쇼티지 상태인 이제 송배전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요게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코가 28%나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상한가를 갔는데 한미반도체에 이제 주요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할 걸로 기대가 돼서 HBM 관련주로 좀 묶였었는데 오늘 상승은 HBM 쪽보다는 고체 연료전지 쪽으로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전력으로도 뭐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대원전선, 가온전선, 뭐 대한전선 다 같이 급등했고 뭐 신재생주 그리고 원전주들도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타이어가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좀 쇼킹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타이어가 한호시스템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5월 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부분이 대주주 지분 25%, 대주주는 기존의 한행코 오토홀딩스 저희가 대주주였고 그 지분 25%를 1조 3,680억에 인수를 합니다. 네. 밸류로는 한 5.5조 원 정도 밸류예요. 지금보다 한 2배 가까이 좀 되는. 그렇죠. 한 밸류죠? 60% 프리미엄을 준 밸류인데 네. 두 배는 조금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2015년쯤인가 그때 들어갔을 때 밸류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엔코 그 매도를 한 한엔코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인수가하고 비슷하게 팔았죠. 물론 그 당에 그 동안에 이제 배당은 받았겠지만 네. 뭐 이자 비용 되고 크게 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겁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걱정 대비 엑시트는 잘 한 것 같아요. 한엔코 입장에선. 한해코는 뭐 본전 측이 했으니까 뭐 좀 안타깝지만 기회비용 놓쳤지만 손실을 최소화했으니까 나름 뭐. 네. 네. 그리고 주당 인수가는 1,250원인데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58%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한국타이어가 참여를 하는데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한 12% 정도 추가로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인수에 3,6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구주주 지분 그리고 신주 합산해서 1조 7,200억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네. 네, 거의 2조 가까운 굉장히 좀 큰 돈이죠. 그래서 지분율은 어떻게 변하냐? 기존에는 한행컴퍼니가 50%, 한국타이어가 19% 정도 있었는데 이제 한국타이어가 50.5%가 되고요. 한행컴퍼니는 22.7%로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총 지금 오늘 5,600원이니까 마무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주고 매입을 하는 건데.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한해 시스템도. 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 금호 타이어 얘기하면서 타이어 업체를 돈 엄청 번다. 네. 전기차 타이어 팔아갖고 마진이 좋아가지고 엄청 번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한국 타이어도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뭐 타이어 업체 중에 제일 큰 업체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실적 정말 좋았어요. 야, 이렇게 돈 벌어갖고 뭐 하나 했는데 주가 빠져. 저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쭉쭉 빠져. 그래서 세론인가? 근데 좀 너무 많이 빠져. 신기하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뉴스가 탔어요. 네. 왜냐면 금호는 올랐거든. 근데 얘만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 실제 금호보다 훨씬 사이즈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다 했는데 일단 저희가 보기엔 이거 정보 샜고요. 이 정보가 센 거고.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근데 오늘 추가로 빠진 거는 외국인들이 그냥 아침 시초가부터 그냥 갖다 질렀습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에서부터. 그래서 시장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주주들이. 왜냐하면 그 한원 시스템을 얘네가 잘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잖아요. 운용을 잘할지 안 할지. 프리미엄 2배 주고 산 거잖아요. 네. 현가 대비. 2배 비싸게 주고 샀고 시장에서 그냥 산 것도 아니고 2배 프리미엄을 주고 대주주가 됐고 그러면 그 이상으로 지금보다 훨씬 잘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한원 시스템이 자기가 여유 자금이 생긴 거를 원래 자본 배치가 회사에선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간 거야. 지들 마음대로. 물론 이제 뭐 소액 주주가 어떻게 회사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건. 갑자기 돈을 벌어서 와 회사 좋다. 야 이걸로 배당을 많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배당은 개코딱지만큼 주고 여기다 다 갖다 돈을 쏟아본 거지. 그러니까 못 믿겠다 얘네들. 주주 하나는 전혀 없고 지들 마음대로구나. 회사 키운다는. 근데 키우는 건 덩치는 키웠는데 내실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추가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한우 시스템도 오늘 이렇게 많이 10% 이상 빠진 거는 엿먹은 거지. 그죠? 예. 네, 그렇죠. 한원 시스템 잘 모르겠어요. 한원 시스템은 사실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해요. 보통 피인수 기업은 네. 보통 오르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58%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네. 보통은 주가가 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초엔 좀 올랐어요. 근데 네. 희석 효과를 네. 생각보다 좀 과하게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이제 일반 주주들이 알아요. 그게 니들끼리의 결의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걸 알아. 그래도 요즘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 주가 안 올라요. 맞아요. 요즘에는 경영권 네. 프리미엄을 잘 호재로 인식을 안 하고 경험권 프로면 네 거잖아. 우리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알게 됐어 그거를. 그러니까 욕하는 거지. 야 이씨, 네 거, 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살짝 이거는 이성의 영역을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석되는 게 크진 않거든요. 이제 네. 보통 이제 신주 발행할 땐 굉장히 후려쳐가지고 현재가보다 훨씬 낮은 신주 발행가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고 또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하는데 기존 주식수 대비 한 12%였고 네. 현재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해서 크게 이렇게 할인된 그 주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희석 효과를 계속 계산해 보면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렇게 10몇 프로나 이제 한원 시스템 주가가 빠진 거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 회피 성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건 세론이죠. 그 사이에 올라서 이것도 셌어 정보가. 이것도 셌어요. 이것도 네. 센 거야. 주가를 보시면은 저게 맨 오른쪽에 음봉 밑으로 떴잖아요. 네. 저게 이제 그러니까 공시 나오고 이제 오늘 네. 주가 떨어진 건데 저거는 이제 장중에 캡처한 거라서 현재 종가는 아닙니다. 네. 네, 그 전에 한 2영업일간 굉장히 많이 올랐죠. 2억원업일이 아니고 지금 일주일 내내 올랐네. 네,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거 센 거야. 이거. 네, 좀 종가 센 것 같아요. 네, 셌어요. 아 정말 우리는 맨날 이렇게 세고 뭐. 아 정말. 네, 한 4영업일간 23%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23% 먹었으니 때리는 거지. 할 수 있을 때 왕창. 그래서 오늘 한 13% 정도 하락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또 여러모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래서 이제 이사회가 바뀌어야 되고요. 왜 이사회가 이렇게 결정해서 지들 마음대로 사장 말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거수기라고 하는 게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좀 시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뭐 이런 얘기를 이사회에서 하면서 정말 건전한 토론을 거쳐서 그럼에도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자신 있다. 여러 가지 시너지 방편이 이렇게 있다. 하고 딱 하면 딱 좋은데 지난 뭐 한 5년간의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난 5년간 안 좋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좋아져? 애매한 거지. 물론 이제 뭐 재무적으로 뭐 이잣돈 안 내게도 재무로 넣고 하면 그만큼 이제 금융 비용 적어지고 하니까 지금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그 2배나 준 가격 뽑으려면 한국타이어 주주들 입장에서 저거 어떻게 뽑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닥쳤던 개 됐네. 실적 좋아갖고 넣었더니 돈이 새네 딴 데로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기존 주주들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았으니까. 원래 이제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정도 있었거든요. 네. 22년도에. 근데 이제 1년 후에는 2조가 됐어요. 네. 네, 23년도에는 2.2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최근에 또 실적도 엄청 좋잖아요. 엄청 그래서 좋죠. 주주환원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거를 좀 엄한 데 썼다라고 주주들은 좀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응징을 한 거죠. 근데 조금 과하게 빠졌다는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렸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탁 시초가 되는데 11% 많이 났는데 그냥 던져버리더라고. 볼 것도 없이 야 다 던져. 막 이런 게 야 갖고 있는 거 얼마. 그러니까 워낙 지분이 많아요. 41%나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중에 일부만 팔아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볼 거 없어 그냥 빨리 다 때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예. 아 졌다는 회사하고 우리 거래 안 할 거야. 이런 거지. 욕을 막 했을 거 아니야. F로 시작하는 거. 근데 또 둘 다 자동차 부품주니까 또 한국 타이어와 이제 한원 시스템은 시너지 낼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공모하고 공조인데요. 사학회사인데 이쪽은. 그래도 유통망이라도 네. 유통망 카센터? 네. 아니냐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17%나 빠졌는데 저렇게 실적 좋고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인데 참 안타깝고 좀 근데 과하게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 내 근데 대주주들이 이걸 가지고 마음 아파할까? 난 그게 궁금해. 근데 사실 제일 돈 많이 잃은 건 대주주잖아요. 대주주인데 그럼 지분 가치 폭락한 거. 폭락하니까 이거 자식한테 못 넘겼는데 이 기회에 좀 넘겨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막 짜증나 막 그런 생각하니까. 네. 의원 여러분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네. 뭐 예견은 했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민주당 분들 좀 들어라. 좀 들어주세요. 네.
네. 네, 빨리 합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흥분을 했네 오늘. 근데 이런 것만 보면 열이 피가 거꾸로 솟아 아마. 네. 네, 좀 심하긴 하죠 오늘. 이건 좀.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